자, 안녕하십니까. 조일구 대표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아닌 목요일 날 무료 시황이 올라가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인데 이제 무료 시황을 올리려고 했더니 12,900선을 돌파네요. 제가 무료 시황을 올리는 그 날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카카오톡 채팅방 캐슬하고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예, 요즘 사기가 많아서 좀 속으면 안 되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안 해도 되고요. 뭐, 구독과 좋아요는, 해주시면 되고요. 예. 마음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유튜버들이, 뭐 구독과 좋아요 막 눌러달라 그러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예. 왜냐면, 해달라고, 한들, 마음이 가야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얘기는 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초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최종 확정이 7월 초에 이제 한국경제TV 복귀를 확정이 됐고요. 아마 이제 와우넷은 안 하고 와우파에서 이제 교육 강좌만 오픈하는 걸로. 이번에 좀 쉬면서 굉장히 새로운 투자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와우파에서 좀 얘기를 좀 같이 할 것입니다. 아마 7월 초에 오픈하면 완전히 새로운 좀 패턴의 어떤 교육이 시작되지 않을까. 막 죽은 교육, 막 그냥 영상만 보고 가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잘 준비하고 있거든요.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오늘 지금 제가 준비를 했던 그 내용은 지수가 2,900선 돌파했잖아요. 거침없는 상승세인데 여기서 이제 돌발 변수가 없는가를 먼저 체크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조선하고 방산을 많이 얘기를 해요. 요것도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낙폭과대 우량주들 중에서도 빠르게 올라온 섹터가 있고 또 빠르게 올라오지 않은 섹터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량주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개별 테마주들이 조금 흐름이 좀 약해졌어요.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 정책 테마주 제외하고는 확실히 개별 테마주 흐름이 좀 약해졌어요. 그런데 또 달리 이제 지수가 또 어느 정도 너무 오버슈팅해서 박스까지 갇혀버리면 낙폭과대 우량주들도 조금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느릴 거고요. 조선이나 방산주 조금 올라가는 속도가 더디다 이러면 다시 이제 개별 테마주 장세로 올 수도 있겠죠.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스코프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지수 선물 롤오버입니다. 이게 파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12일, 그러니까 내일이 동시만기일이니까요. 지금 이제 선물 매수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근데 이게 그 외국인들이 선물이요. 6월 4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6월 5일 날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9,000개였다가 이번 주 월화 들어오면서 드라마틱하게 반전했거든요. 그러면서 지수가 급등해 버렸죠. 그래서 이 변하는 수치를 보면 지수가 어떻게 급등하는지 알 수가 있던 형태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화요일까지, 어제까지는 11,000계약인데 제가 이런 패턴 되게 많이 봤어요. 이렇게 하다가 수요일 목요일 날 이렇게 죽여서 막 다시 마이너스 막 10,000계약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목요일날 올려서 30,000계약까지 플러스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그냥 만계약에서 그냥 목요일까지 그냥 끝나는 케이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한 열에 2개. 뭐 이번에도 그렇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 거는 목요일까지 이렇게 땡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익실 해갖고 다 팔아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종가 끝나고 그 다음에 내일 동시효과 끝나고 외국인들 선물 롤오버의 최종 수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3분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움직였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내일 모레, 그러니까 오늘 오후, 오늘 종가, 그러면 내일 종가 만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별 수급은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까지 보면 계속 이제 요게 주황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황색이 계속 매도로 나오다가 그러니까 작년에 2024년 계속 매도로 나왔죠. 그러다가 올해도 월별 수급이니까요. 1월 달에도 외국인입니다. 1월 달에도 9천억 마이너스, 2월 달에 이제 3조 7천억 마이너스, 3조에 1조 6,700억 마이너스 했다가 지금 4월 달에 9조나 팔았죠. 그러다가 이제 5월 달에 이제 상법 개정안의 기대감이 좀 있게 나오다가 1조 6천에다가 지금 4조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어지는 외국인들 수급이 5월달, 6월달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이것도 분기고요. 제가 계속 뭐지만 연도별 수급에서 보면 동학개미 운동이 나왔던 2020년하고 2021년도에 개인들이 한 110조를 샀거든요. 2022년도에도 한 16조, 그러니까 총 합해갖고 한 130조를 개인들이 샀어요. 팔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빠져나온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근데 올해 지금 4조 정도 빠져나왔고, 외국인들이 7조 정도 샀는데, 근데 이제 이거 합계를 보면 아직도 109조, 110조가 남아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근데 그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느 정도에서 매물대가 많은가 하면, 거의 3,100에서 3,300이 가장 많아요. 개인들이. 물론 이제 종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은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안 가잖아요. 삼성자도 그렇고 2차전지도 개인들이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물대가 많으니까 2차전지도 이번 주에 반등이 좀 약하거든요. 그럼 바이오도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 상반기까지 유튜버들이 바이오 추천을 너무 많이 해갖고, 이것도 지금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많이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2,900선까지 갈 때 올라가는 종목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엔터, 지주사, 증권주, 그죠? 그 다음에 방산조선은 옛날부터 이제 과하다 얘기했는데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의 거의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이 포기했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계속했거나, 그러니까 수급이 굉장히, 개인의 수급이 굉장히 약화되거나 많이 없는 형태의 패턴들이 많고요. 개인들이 많이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묶여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섹터별로도 중요하지만 지수별로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3,100에서 3,300은 굉장히 빡시단 말이에요. 소위 해서 개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은 형태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4가지 정도의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코스피 2,900선 돌파, 거침없는 상승세, 돌발 변수, 악재는 없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펀더멘탈 상으로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보여도 국내는 이제 좀 덜 보이죠.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물론 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강조를 많이 했죠. 그 최근에 상법 개정안 올라가는 거 보면 정말 기득권 세력들이 정말 우리를 많이 속여왔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상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 상법 개정안을 못 통과시키게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지수를 굉장히 저평가되게,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었던 부분이 해결됐잖아요. 또 굉장히 강력하게. 그래서 상법 개정안은 굉장히 앞으로 긍정적이고 중기적으로 긍정적인 건 맞는데, 일본처럼 주주가치 개선이 계속되면 좋아지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한들 너무 단기적으로 이 이슈가 시장이 너무 단기적으로 크게 받았다는 건 좀 부담이죠. 그래서 저는 2900선 돌파하고 난 뒤에도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그냥 상승은 즐기세요. 랠리는 즐기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 근데 분명한 거는, 그, 펀더멘탈이나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추경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호재인데, 이게 지금 속도 조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너무, 2300에서 2900, 600포인트가 가버렸단 말이에요. 2분기에만. 그러니까 2분기에만 2300 살짝 무너졌다 2900이면 600포인트 갔거든요. 2분기만. 딱 3달 만에. 3달도 아니죠. 3달도 안 걸렸어요. 2달 반 정도. 이거는 속도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부담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될 때까지는 제가 아까 3100선에서 3300선까지는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앞에 보면 연보 수급에서 보면 이게 아직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단은 3100선이 좀 막힐 것 같고 하단은 한 2700선, 2600에서 2700선 제가 2분기에 고점 얘기했던 요 라인이 정말 잘 잡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2600에서 2700선 요 라인이 하단은 엄청 잘 잡아줄 것 같고 상법 개정 통화하면서 상단은 3100선이 굉장히 큰 저항대로 갈 것 같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제가 볼 때는 3분기, 4분기까지는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4분기 통틀어서 한 2600, 2700에서 한 310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그 사이에 있으면 종목 장세가 되겠죠. 무섭게 돌변한 외국인 수급, 공격적인 외국인 매수, 원인과 전망. 저는 다른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무조건 상법 개정해요. 왜냐하면 주주가치 개선에 대한 부분들,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없으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보세요. 한국 주식이 굉장히 저평가됐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안의 돌파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하자마자 엄청나게 반응을 한다는 건 그만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런 외국인들도 그걸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 매수세는요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도 좀 부담스럽고 밸류에이션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12월 달부터 올해 연초까지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올해는 한국 증시 봐야 된다. 미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훨씬 세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제가 상법 개정안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미국 증시는 밸류에이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한국 증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상법 개정안, 지배구조, 주주가치 이익을 개선시키는 상법 개정안만 통과되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공격적이지는 모르겠지만 좀 꾸준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중기적으로. 조선이나 방산이 하반기 주도주 지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저는 노. 특히 방산은 더더욱 노. 조선은 몇 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업황이 쭉 변화오던 형태도 있고 수급도 변화해온 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조선은 지금 좀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상으로 저는 부담스럽진 않거든요. 좀 쉬었다가 뭐 나중에 다시 갈 수도 있겠지만 방산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만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방산을 할래? 그럼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1등 주잖아요. 방산 내에서 상승폭을 보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2차전지 섹터 낙폭과대 중에서 유일하게 왜 기술적 반등이 약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급이 연간 수급을 보면 이렇게도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묶여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물려 있고 반등할 때 손절이 안 나오는 섹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2차전지하고 바이오예요. 바이오는 이제 섹터별로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이오는 최근에 이제 많이 물렸기 때문에 이제 종목별로 이제 차별화될 수 있지만 2차전지는 예전부터 많이 물렸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손절이 안 되죠. 그런데다가 이제 중국 업체들도 지금 뭐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덤핑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지금 잘 가는 주식이든 낙폭과대에 있는 종목이든 전부 다 보면 개인의 수급이 오랫동안 몇 년에 걸쳐서 굉장히 약화되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진짜 관심이 없었던 종목이거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지주사 정말 답답한 섹터였는데 상법 개정안이 개발되면서 올라왔죠. 증권주 정말 답답한 섹터였죠. 그죠? 그 다음에 은행주 조선도 작년에 제가 여기서 막 얘기할 때 정말 좋을 거라 얘기할 때 그때 방송에서 막 추천할 때 작년 상반기에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그랬었어요. 아, 이번에도 속는다. 아유, 내가 조선에 한두 번 속아봤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갖고 있었거든요. 방사는 좀 다른 케이스긴 한데, 그죠?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낙폭, 바닥에 있는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대부분 다 개인들이 많이 안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아니면 지배구조가 굉장히 엉망이었던 섹터들 있죠. 그게 이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배구조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개선 여지가 많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그룹이 그런 게 좀 심했고요. 그런 형태의 메커니즘으로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아까 2,600, 700에서 3,100까지 올해 요 박스권 내에서 아마 이런 형태의 패턴에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래서 2차전지 섹터가 좀 세게 올라가려면 개인들이 좀 강하게 손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쇼커블링 돼서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려면. 그러면 이제 쉬울까요? 아직도 배터리 아저씨는 뭐 괜찮다고 올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로열티나 팬층이 세요. 그러니까 2차전지는 반드시 갈 거야 라는 개인들의 로열티가 강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손절이.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어떤 심리가 작용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섹터를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반등 나오는데요. 선물 차트 좋죠. 이게 반등이 나오는데 거래가 안 터져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주봉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거래가 안 터져요. 그러니까 지주사나 막 증권주는 거래가 터지잖아요. 근데 이게 주봉인데도 한번 보세요. 거래가 안 터져요. 이렇게. 그나마 터지는 게 이제 삼성 SDI 좀 터졌는데 포스코도 안 터지고 포스코 퓨처스도 안 터지고요. 포스코 인터넷 거의 안 터지죠. 뭐 에코는 더더욱 안 터지죠. 이때의 거래량과 비교했어요. 바닥에서 거래가 안 터지는 거죠. 거래가 터져줘야 반등의 의미가 있는데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 로열티가 강하기 때문에 그 뭐 펀더멘탈적으로도 아직까지 풀리는 형태가 없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쇼커블링이 나오더라도 개인들이 손절이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순차적으로 그 상법 개정안에 수혜주인 지주사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많이 없는 섹터 그 다음에 외국인들 이렇게 주식시장이 깨끗해지잖아요. 지배구조도 좋아지고 주주가치도 좋아지면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 깨끗해지는 시스템을 물고 증권주도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메커니즘에서 보면 좀 후순위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낙폭과대라고 해서 다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개인들 수급을 좀 잘 보고 들어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수급이 되게 중요하고 저는 목요일날 동시효과 때 지수선물 외국인들의 지수선물 종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봐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7월 초에 한국경제TV 이제 복귀가 확정이 됐는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와우네스 안 갑니다. 와우 파러 갑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되니까요. 시장이 좀 좋은데, 내 종목에 안 간다 이래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분도 있는데, 때가 되면 다 가겠죠.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올려드릴게요.